실행. 엑셀 파일 들어와서 첫 번째 값인 LG화학값 정보 넣고 검색한 다음에 시세효과 누르고 여기 있는 정보 가지고 와서 이 결과값 집어넣고 두 번째 값 가지고 온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고 시세효과 누르고 그 다음 값 가지고 오고 다시 스탁.naver.com 띄우고 네이버에 대한 검색을 시작을 한 다음에 시세효과 들어가서 정보 가지고 오고 그 다음 다시 네이버 띄우고 증권 정보 띄우고 카카오 검색 시세효과 필요한 정보 가지고 다시 네이버 증권 이번엔 현대차 정보 검색하고 시세효과 종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료됐고요. 엑셀 파일 띄워서 보면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LG화학 여기 마스터 정보까지 이런 식으로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망원입니다. 오늘은 UiPath를 이용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식 정보들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식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는 네이버에 있는 네이버 주식 사이트를 사용할 겁니다. finance.naver.com 이 사이트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주식 관련된 사이트인데요. 이 네이버 금융 사이트에서 이곳에서 슬러시하고 로버츠 텍스트 요 정책을 보면 봇에 대한 정책이 허용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좀 사용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중에서 모바일용으로 나와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m.stock.naver.com 이렇게 들어가면 네이버 증권에 대한 요 모바일용 사이트인데 이 모바일용 사이트도 사실 컴퓨터에서도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이 봇 정책을 찾아보면 별도로 봇 정책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요 m.stock.naver.com 이 사이트에서의 내가 필요한 주식 종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이런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할 내용은요. stock.naver.com, m.stock.naver.com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따로 엑셀 파일에 있는 관심이 있는 요 코드 정보로 증권을 이렇게 조회를 해서 찾고 조회 찾은 다음에 요 시세 호가 요 정보를 클릭을 한 다음에 요 시세 호가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을 복사를 해서 엑셀에 하나의 시트를 추가하고 여기에 이름을 LG화학 이런 식으로 넣은 다음에 이곳에 그 정보를 이렇게 붙여넣는 이와 같은 식으로 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iPath 실행시키고요. UiPath 스튜디오를 실행합니다. UiPath가 실행되면 이제 시작해서 프로세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만들기. 프로세스 이름은 스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워크프로우 열기를 해서 기본 워크프로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엑셀 파일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요 검색창에서 엑셀로 쳐보겠습니다. 엑셀. 앱 통합에 엑셀이 있고요. 이 엑셀에 있는 처음 엑셀 파일을 불러와야 되니까 엑셀 어플리케이션 스코프 이것을 가지고 이쪽 액티브에 놓겠습니다. 시퀀스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여기 엑셀 어플리케이션 스코프가 생깁니다. 마스터 정보가 있는 이 파일 경로 여기를 복사해서 이 경로에 다운표 붙여놓고요. 역슬래시 파일 이름 F2 Ctrl A 모두 복사한 다음에 이것을 이 파일 이름을 이 뒤쪽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퀀스 전체에서 이 변수를 읽어드릴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시퀀스를 클릭하고요. 변수, 여기에 변수 만들기에서 스탁마스터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드는데 이 변수는 데이터 테이블 형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 엑셀 스코프를 불러왔으면 이곳에서는 실행을 할 일은 데이터 테이블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셀 안에서 보면 리드 레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리드 레인지를 여기 액티비티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오면 시트 이름을 정하게 되는데 이 시트 이름은 아까 만들었던 엑셀 파일에서는 마스터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시트 이름을 마스터라고 정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없는 값으로 넣으면 이 전체 테이블을 가지고 올 건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출력에 데이터 테이블 어디에 넣을 것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에 정해주면 됩니다. 스탁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변수를 그대로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면 이 스탁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이 값들을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엑셀에서는 먼저 이 마스터라는 시트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걸로 첫 번째 할 일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브라우저를 띄우는 일입니다. 브라우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픈 브라우저가 있죠? 오픈 브라우저 바로 이쪽으로 넣고요. 오른쪽에 자세한 내용들을 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브라우저는 저는 크롬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브라우저 타입 여기 크롬으로 하고요. URL 정보 넣게 되어 있죠. URL 정보 다운표 안에 m.stack.naver.com 이렇게 해주면 이 사이트를 우선 열 거예요. 이 사이트를 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할 일은 이제부터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이 위치에다가 우리는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값 집어넣는 것을 찾아봐야겠죠. text라고 하면 텍스트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쭉 뜨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텍스트 값을 입력하는 값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 엘리멘트 아래 setText라고 있어요. 이 setText를 여기다 끌어다 놓고요. 브라우저 내부의 어디에다가 텍스트 값을 넣을 것인지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 값을 누르면 브라우저에서 이 칸이죠. 이 칸 클릭. 여기 입력할 값을 우선은 나중에는 엑셀에서 가져온 것을 집어넣겠지만 우선은 엑셀에서 첫 번째에 있었던 이 코드 값, 이 값을 복사를 해와서 한번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다운표로 해서 붙여넣고요. 다운표 닫고 여기 이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는 이 돋보기 모양 이 버튼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버튼 누르는 거를 텍스트를 집어넣은 다음 플러스 칸 눌러서 여기 클릭을 해서 브라우저 내부 엘리먼트 요거 돋보기 모양 요 아이콘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한번 좀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이 파일 닫고요. 요 위에 있는 디자인 옆에 디버그로 들어가면은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럼 이제 실행이 됐고요. 이제 요 파란색 박스가 되어 있는 부분까지 실행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이제부터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F11을 누르면 이제 한 단계씩 코드가 실행이 돼요. F11 한번 누르고 자 이제 엑셀 파일 열겠죠? 엑셀 파일 열고 엑셀 파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에 있는 값 정보가 그 우리가 원하는 smaster라는 값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이제 여기 한번 한 단계 또 실행을 해보면 요 안에 실행 안에 들어가 있는 값 가지고 오는 부분들 이제 실행이 될 거고요. 여기 실행을 하면 실행하면서 요 smaster라는 값 아래 요 데이터 테이블의 형태로 해서 여기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값을 여기서 받아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다룰지는 다시 좀 고민을 해보고 다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엑셀 어플리케이션 이제 닫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로 들어오죠. 이제 브라우저로 들어와서 이 브라우저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m.stack.naver.com 이 사이트 들어왔고요.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 단계 실행을 하면 이 텍스트를 이쪽에다가 집어넣는 동작을 할 거예요. 이미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다시 UIPath 들어와서 여기서 F11을 눌러서 그 다음 단계를 실행을 하면 이 버튼 눌렀어요. 그 다음 이와 같은 화면이 이제 떴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여기서 시세 효과 이 버튼 눌러야 되죠. 그럼 여기까지 제대로 동작하는 거 봤으니 정지하겠습니다. 중지.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여기 시세 효과 버튼을 누를 거예요. 시세 효과 버튼 누르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 액션 플러스 클릭 요 클릭해서 브라우저 내부 엘리먼트 표시 시세 효과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시세 효과 요거 눌렀을 때 나오는 이 표가 있습니다. 이 표 정보 가지고 와야죠. 표 정보 가져오는 거 UIPath에서 요 디자인에 들어갔을 때 위쪽에 데이터 스크래핑 요거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요 포커스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스크래핑 그러면 어떤 값을 가져올 것인지 묻고요. 여기서 필요한 값 클릭 그리고 전체 테이블 가져올 것 그러면서 요 값 맞는 거 확인했고요. 값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0으로 해서 전체 테이블 가져오는 걸로 완료. 여러 페이지 걸쳐 있진 않으니까 아니오로 하고요. 그러면 요 값까지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온 값은 이제 리절트 값으로 집어넣어야 될 거니까요. 전체 시퀀스 요 맨 바깥의 박스를 고른 다음에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스탁 리절트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스탁 리절트 값은 이쪽 테이블을 가지고 왔을 때 이 테이블에서 출력의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요것의 값을 바꿔주겠습니다. 싹 지우고요. 여기 스탁 리절트 리절트라고 되어 있는 요거 변수 아까 선언했던 거 이렇게 해주면은 이 스탁 리절트라는 값으로 요 값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다시 전체 시퀀스 이 웹브라우저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요것의 바깥 부분에 있는 전체 시퀀스 여기에서의 그 다음 단계 이쪽에다가는 다시
엑셀 파일을 가지고 올 거예요. 엑셀 어플리케이션 스코프 가지고 오고요. 여기 아까 다운표했던 요 위에 있는 경로, 요 경로 그대로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복사하고요. 요 시트 이름 그대로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복사하고 실행에는 이제 값을 집어넣을 건데 시트 이름 하나 추가한 다음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실행에다가는 좀 명령어를 WRITE write를 쳐보면 write 중에 요 엑셀에 있는 write range라는 게 있습니다. write range를 이쪽으로 끌어다가 놓겠습니다. 시트 이름은 여기 다운표를 써놓게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서는 우리가 코드 이름을 할 거예요. 엑셀 파일에서 이 종목에 해당하는 이 이름을 그 시트 이름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트 이름, 종목 이름을 여기서 바로 집어넣을게요. 컨트롤 V에서 LG 화학이라는 이름으로 시트를 만들고 그 시트 A1이라는 위치에다가 스탑 리절트 값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주면은 해당하는 값을 해당하는 엑셀 파일 요 영역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디버그로 들어가서요. 한 단계씩 코드 실행 이렇게 해볼게요. 유효성 검사에서 오류가 발생했네요. 출력 데이터 테이블을 S 리절트를 제가 스트링으로 변수 유형을 지정을 했었네요. 이 스트링이 아니라 데이터 테이블이죠. 요거 데이터 테이블 바꿔주고 전체 메인으로 넘어온 다음에 한 단계씩 코드 실행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한 단계씩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F11 눌러서 한 단계씩 이제 엑셀 파일 열고요. 마스터에 있는 데이터 값들을 가지고 와서 S마스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브라우저 열고 브라우저에서 이 종목 코드 집어넣을 거고요. 이 버튼 누르기. 종목 코드 넣은 상태에서 이미 버튼 눌렀죠? 그 다음에 이제 시세 효과 버튼 누르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다시 F11 한번 더 눌러서 시세 효과 눌렀습니다. 이제 값 가지고로 갔고요. 그 다음에 F11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데이터 스크레이핑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S 리절트에 보면은 날짜, 종가, 전일 대비 등락률, 시가, 고가, 저가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다시 한 단계씩 넘어가면서 그 다음으로 스코프 나가서 엑셀 파일 다시 띄우고요. 엑셀 파일에서 LG화학이라는 시트를 만들고 그곳에다가 리절트 값을 넣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네요. 지금 여기 안에 커서가 있어서 그래요. 다시 여기 한번 나오고요. ESC 눌러서 요 엑셀에서 커서를 빼놓은 상태에서 다시 UIPath에서 F11을 누르겠습니다. 방금은 엑셀에서 커서 안에 커서가 가 있는 그 셀 안에 커서가 가 있는 상황에서 편집 상태여서 다른 편집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랬어요. 중지를 해보고요. 그 다음 다시 디자인으로 와서 이쪽 들어간 S 리절트 값을 집어넣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시트 중에 add headers 요거 헤드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동작은 요 실행이라는 곳 아래에 이제 오픈 브라우저부터 밑으로 쭉 해서 이 값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값들을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하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 반복문 찾아볼게요. for를 찾아보면 여기 for each row라는 게 있어요. for each row라는 게 어디에 있냐면은 데이터 테이블에 for each row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정보 중에 각 줄을 실행을 하면서 어떤 동작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이 사이에다가 우선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고 여기 들어가는 시트는 스탑 마스터 정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값들 중에 코드 값과 네임 값을 하나씩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서 다시 실행시켜 줄 거예요. 여기 변수 만들기 스탑 코드 이거는 스트링으로 하나 만들어주고요. 또 변수 만들기 스탑 네임 이렇게 만들어주고 스탑 코드에 대한 것과 스탑 네임에 대한 정보를 읽어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지우고요. 이제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명령을 가져올 거니까 데이터 테이블 여기 데이터 테이블에서 보면은 get row 아이템이라고 있습니다. get row 아이템을 이쪽에 집어넣고요. get row 아이템에 요 테이블 행은 row로 가지고 오는데 요 컬럼 이름이 있어요. 컬럼 이름이 여기 마스터에서 보면 제일 첫 번째 줄 여기 코드라는 이름과 네임이라는 이름을 썼잖아요. 요걸 바로 이제 컬럼 이름으로 가져올 거니까 컬럼 네임을 코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여기 들어오는 값은 스탑 코드 이렇게 이름을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요 get row 아이템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여기는 두 번째는 코드가 아니라 여기서 가져올 값은 네임이죠. 그리고 여기 출력되는 값은 스트링에서 네임으로 쓸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에 그 밑에 있는 오픈 브라우저 내용을 그대로 끌고 와서 오픈 브라우저에 있는 내용을 for each 문 아래 get row 아이템 요 아래 쪽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대로 집어넣고, 자 여기서 코드 값을 숫자로 직접 넣는데 이 숫자로 집어넣을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면서 값을 바꿔서 넣을 거잖아요. 어떤 값? 코드 값을 넣을 거기 때문에 스탑 코드, 이때는 따옴표 없이 집어넣으면 됩니다. 우리가 선언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고 나머지 동작은 동일하게 하면 되겠고, 맨 마지막 요 엑셀 어플리케이션 스코프 요거에 대한 동작 또한 요 루프문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요 루프문 안쪽으로 다시 끌어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요 엑셀 어플리케이션 스코프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for each row의 시퀀스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for each row 안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메인으로 들어와서 보면 요 아래 엑셀 어플리케이션 스코프 여기 들어왔고, 여기 LG화학이라는 이름으로 쓸 게 아니죠. 여기는 스탑 네임이라는 이름 그대로 쓸 거예요. 시트 이름을 요 네임 그대로 쓸 겁니다.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여기 데이터 테이블을 가지고 올 때 이 데이터 테이블의 출력을 이런 식으로 계속 넣으면은 원래 있던 데이터 테이블 밑에다가 계속 추가해서 집어넣는 방식이 돼요. 그러면은 이 한 번 필요한 값들을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는 데이터를 클렌징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클렌징에 대한 거 한번 볼게요. 데이터 테이블 명령어 중에 클리어 데이터 테이블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쪽 루프문 안쪽에 요 엑셀 명령문 실행되고 난 바로 다음에 이쪽에 집어넣고, 요 클리어 데이터 테이블을 클리어할 데이터 테이블 이름은 리절트예요. 리절트. 요 리절트 값 요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요 사이트에서 요 사이트 닫고요. 그리고 요 엑셀 사이트 요것도 다시 닫은 다음에 이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엑셀 파일에서 마스터에 있는 데이터 값 가지고 오고요. 브라우저에서 값을 집어넣을 곳에 값 집어넣고 클릭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시세효과 나오면 시세효과 누르고,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엑셀 시트에다가 복사해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시트로 가서 여기 값 집어넣었죠? 값 집어넣고 그 다음 시트 정보로 갈 것 같아요. 그 다음 시트 정보 가지고 와서 다시 네이버 증권 사이트에 띄운 다음에 값 집어넣고, 이건 삼성전자 검색한 다음에 시세효과 누르고요. 거기 있는 값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와서 엑셀에 시트 추가하고 값 집어넣습니다. 여기 LG화학 값하고 삼성전자 값이 지금 똑같은 값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뭐가 좀 이상하죠? 그럼 UIPath에서 이 부분 뭐가 이상한지 한번 좀 다시 살펴볼게요. 데이터 가져오는 부분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기서 데이터 스트리밍에서 이제 두 아래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 페이지로 한정 짓지 말고 요 값을 요 시세 효과 있는 요 바로 밑으로 이쪽으로 빼오겠습니다. 빼오고 데이터 스크레이핑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그대로 일단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를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갈 것 같거든요. 이렇게 데이터 가지고 오는 거를 좀 바깥으로 뺀 다음에 요거를 이번에 다시 디버그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서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를 잡을게요. 데이터 값을 읽어 들려오는 이쪽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고 여기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엑셀 파일 들어와서 브레이크 레인지 들어가고 for each row 필요한 줄 정보들 쭉 가지고 오고, 브라우저를 연 다음에 첫 번째 값인 LG화학값 정보 넣고 검색한 다음에 시세효과 누르고 여기 있는 정보 가지고 와서 복사를 해야 되는데, UIPath에 가서 보면 이제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 걸렸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걸렸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단계씩 실행을 해볼게요. 이 리절트 지금 현재 값은 널이에요. 자, F11 누르면 한 줄 실행을 했죠? 그러면은 리절트의 날짜, 종가, 전일 대비 등가 요 정보들이 이제 LG화학 정보를 제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제대로 가져온 것 같고, 여기 정보를 쭉 보면 이쪽 값 보시면 11월 6일 72,000 이렇게 제대로 가져온 거 볼 수 있고, 확인 다시 계속 눌러서 한 번 더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오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쭉 실행해서 이제 두 번째 이 결과값 집어넣고 다시 두 번째 값 가지고 온 다음에 두 번째 값을 이곳에다가 넣고 검색 버튼 누르고 시세효과 누르고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로 온 것 같아요. 다시 UIPath 들어가서 보면 자,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죠. 여기서 지금 현재 이 리절트에 봤을 때 F11 한 번 더 눌러서 리절트에 대한 값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대로 들어왔네요. 제대로 들어와서 11월 6일 61,000원 다시 확인, 다시 F11 다음 칸 들어가서 엑셀 파일 띄우고 엑셀에다 값을 집어 넣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실행
빠져나오고 여기서 X값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LG화학, 삼성전자 요 값 이제 제대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브레이크 포인트 해제할게요. 브레이크 포인트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계속 실행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값 가지고 오고 다시 start.naver.com 띄우고 네이버에 대한 검색을 시작을 한 다음에 시세호가 들어가서 정보 가지고 오고 그 다음 다시 네이버 띄우고 증권 정보 띄우고 카카오 검색 시세호가 필요한 정보 가지고 다시 네이버 증권 이번에 현대차 정보 검색하고 시세호가 필요한 정보 가지고 와서 저장하고 종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료됐고요. 엑셀 파일 띄워서 보면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LG화학 여기 마스터 정보까지 이런 식으로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UiPath를 이용해서 내가 관심 주식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리스트에 있는 정보로 네이버 주식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고 검색한 결과를 시트를 추가하면서 값을 집어넣는 이 부분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UiPath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코드 작업 거의 없이 결국 UiPath에서 제공하는 기능들만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주로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거의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와 같은 동작을 하게끔 만들 수가 있었고요. 역시 RPA 전용 툴이다 보니 직접 코드를 짜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난이도가 쉽게 내용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